예,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전에 말이 너무 빨라서 또 납득 못하신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속도를 줄여보겠습니다. 롯데 홈쇼핑 승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태보겠습니다. 과락을 면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만 제출을 했더라면은 과락되어서 재승인되지 않았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승인 처분 자체를 취소할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언제의 말씀? 요번의 말씀입니까? 예. 처음의 말씀입니까? 재승인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밝혀진 이후에 지금 현재 6개월간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만 내렸잖아요. 그런데 승인 처분 자체를 취소해 볼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당연히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예.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를 전부 다 예, 파악을 해야 되니까 봤더니 아까 그 시행령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법에는 근거가 있는데 그 영업 정지 6개월. 예, 법에는 근거가 있으나 시행령에 네. 근거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판례에는요. 네. 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하자가 있을 때 취소 행위에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모법에서 처분을 근거하고 있을 때 그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과연 법이 명령한 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취지에 부합하는 건지 한번 재차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가 우리 어린아이들 장래 희망의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 미래부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고요. 장관님 주재하에 미래부 공무원들 한자리에 모여서 혁신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산하기관에게 갑질하지 말자,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다. 사실 부처의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과연 이게 그냥 일회적인 갑질에 불과한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질의 근원은 정부 주도 R&D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각종 이슈가 발생하면 그에 맞춘 연구 편성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사범과 알파고 대국하자마자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화 활성화하겠다 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 되니까 이게 유행처럼 사회먼지 대안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뇌과학 주목받자 뇌의 지도 그리겠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연구 편성이 당연시되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 안목하에 과학자 중심의 연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연구부 받기 위해서는 과학자 중심의 상향식 연구가 아니라 정부나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최근에 서울대 의대의 호원경 교수의 호소문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내용 전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답변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보면은 결국 과학자들이 연구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과학자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R&D 전반 정책을 되짚어볼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논의를 주도하셨거나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미래부로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을 쭉 했었고요. 네. 와서 바로 R&D 혁신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양한 그 의견 소통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미흡한가 봅니다. 그 정부 주도의 R&D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 주도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포션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여러 의원님께 지적하셨지만은 이 균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텀업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탑다운으로 하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필요한 또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산업적으로 효과가 큰 분야에서 그 탑다운으로 하는 기획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크냐,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갑질 문제 이번에 불거진 그러니까 뭐 처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공무원으로서의 그 공직자 자세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윤리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그러한 것을 이제 뭐 생각을 하게 된 뭐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예, 그 지난해 국감에서 그 R&D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부처로 산업부하고 함께 여기 미래부가 꼽혔습니다. 그 미흡 판정받은 12건 사업 중에서 총 2,672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R&D 예산은 광범위한데 관련한 집행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손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결국 공무원 입맛에 맞는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따내는 과정. 네, 하여튼 뭐 공무원들이 모든 과제를 다 관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추가 질의 우리 한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남으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명길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자,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다. 사실 부처의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과연 이게 그냥 일회적인 갑질에 불과한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갑질의 근원은 정부 주도 R&D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각종 이슈가 발생하면 그에 맞춘 연구 편성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사본과 알파고 대국하자마자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화 활성화하겠다 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 되니까 이게 뭐 유행처럼 사회먼지 대안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뇌과학 주목받자 뇌의 지도 그리겠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연구 편성이 당연시되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 안목하에 과학자 중심의 연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연구부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전에 말이 너무 빨라서 또 납득 못하신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속도를 줄여보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승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태보겠습니다. 과락을 면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만 제출을 했더라면은 과락되어서 재승인되지 않았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승인 처분 자체를 취소할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언제 요번에 말씀입니까? 예. 처음에 말씀입니까? 재승인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밝혀진 이후에 지금 현재 6개월간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만 내렸잖아요. 그런데 승인 처분 자체를 취소해 볼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뭐 당연히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예.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를 전부 다 예, 파악을 해야 되니까 봤더니 아까 그 시행령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 법에는 근거가 조항에서는 있는데 그 영업 정지 6개월. 예, 법에는 조항. 공직자 중심의 상향식 연구가 아니라 정부나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최근에 서울대 의대의 호원경 교수의 호소문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내용 전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답변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보면은 결국 과학자들이 연구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과학자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R&D 전반 정책을 되짚어볼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논의를 주도하셨거나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뭐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미래부로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을 쭉 했었고요. 네. 와서 바로 R&D 혁신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양한 그 의견 소통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미흡한가 봅니다. 그 정부 주도의 R&D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 주도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포션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이 균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텀업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탑다운으로 하는 뭐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필요한 또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산업적으로 효과가 큰 분야에서 그 탑다운으로 하는 기획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크냐,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으나 시행령에 시행령에 네. 근거가 없어지면서 없어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판례에는요. 네. 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하자가 있을 때 취소 행위에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모법에서 처분을 근거하고 있을 때 그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과연 법이 명령한 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취지에 부합하는 건지 한번 네. 재차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가 우리 어린아이들 장래 희망이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 뭐 미래부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고요. 장관님 주재하에 미래부 공무원들 한자리에 모여서 혁신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산하기관에게 갑질한